자, 반갑습니다. 통합과학 가르치는 신승환입니다. 2025년 6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총평과 문항 해설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제작을 할 거고, 여러분들이 이제 각각 필요에 맞춰서 둘 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일단은 2025년 6월 모의고사 보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. 일단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그 긴 시간 동안 시험 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. 그래서 아마 시험만 봐도 이제 진이 빠지고 하셨을 텐데 너무 고생 많으셨고, 거기에다가 이 시험을 지금 촬영 기준으로 어제 이제 시험이 진행이 됐는데 거기에다가 벌써 이거를 리마인드하고 피드백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다, 늘 말씀드리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습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래 이제 모의고사라는 게 뭐 통합과학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40분 동안 시험을 보잖아요. 근데 뭐 시험은 40분을 보지만 얘를 분석할 때는 4시간을 들여도 아깝지 않거든. 그래서 시험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본 시험지를 다시 피드백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작업입니다. 어찌됐건 우리가 미래에 더 나은 성적을 받기 위해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습관화 해주세요. 그래서 오늘부터 진행되는 모든 모의고사 해설 강의는 내가 뭐 놓치지 않고 전부 다 보겠다,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은 습관입니다. 꼭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. 일단 시험에 대해서 리마인드 차 말씀을 드리면, 이번 시험은 이제 6월 4일, 뭐 어제죠, 수요일날 진행이 됐고, 그 다음 범위는 이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진행이 됐습니다. 그래서 뭐 지구 시스템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역학 시스템이 빠져 있어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삭제가 되었다, 이런 거는 알고 있으시면 좋겠어요. 이런 범위를 감안하고 앞으로의 얘기를 좀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이번 이 모의고사 총평은 사실은 이전 모의고사들은 총평을 찍을 때 뭐 솔직히 말하면 할 말이 많이 없었어요. 왜냐면 이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, 이 모의고사라는 것 자체가, 통합과학 모의고사는 여러분들 이전에는 사실 큰 의미를 가지는 시험은 아니었거든. 그래서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절대평가로 진행이 됐었고,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취도 평가에 가까운 의미를 가졌어요. 근데 이번 연도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에 들어오시면서 여러분들 때부터 이제 수능의 통합과학이 진행이 될 거고,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정표로서의 자료로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. 그래서 할 얘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총 3가지 정도예요. 이번 시험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3가지는 꼭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. 그 중에 하나가 시험지의 변화입니다. 요거는 꼭 보고 가셔야 됩니다. 자, 시험지가 어떻게 바뀌었냐라고 하면, 사실 기존의 시험은 20문항을 30분에 보는 형태였어요. 이게 뭐냐면 뭐 물화생지 1 혹은 사회탐구에서 뭐 여러 가지 과목들, 그런 세부 과목 하나하나마다 보통 다 20문항을 30분에 푸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2점짜리 10문항이랑 3점짜리 10문항 뭐 다 합치면 50점이죠.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티브 삼아 통합과학도 이대로 진행이 됐었습니다.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의 상대적인 포지션을 보는 것보다는 그냥 절대적인 수준 정도, 그러니까 40점 넘으면 전부 다 1등급 뭐 이런 식으로 다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의 시험들은 사실 큰 의미를 찾기가 어려웠다라는 게 맞아요. 근데 이번에 오시면서 2022 교육과정으로 오시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는데, 지금 말씀드리는 이 변화는 이 평가원에서 발표한 우리 앞으로 수능을 이렇게 볼 거예요 라고 발표를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확정입니다. 앞으로 이제 변동은 없고 어느 정도 시험의 구조나 이런 배점들은 전부 다 결정이 됐어요. 그래서 뭐 세부 문항들이나 배치 정도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의 이 구성은 전부 다 나와 있다. 그래서 이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. 첫 번째는 25문항으로 늘어났습니다. 이건 통합사회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25문항으로 볼 거고, 시간도 그에 맞춰서 10분이 증가되었다라는 거지. 그래서 25문항을 40분 만에 본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문항 배점도 좀 특이해요. 제가 이제 살면서 수능에서 점 몇 점 이런 걸 본 경험이 많지 않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1.5점, 2.5점 이런 문항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1.5점, 2.5점 각각 8문항, 총 16문항이 출제가 되고, 2점짜리 9문항이 출제돼서 다 더하면 이제 뭐 4 곱하기 8, 4, 8, 32에다가 2, 98이니까 총 50점 만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될 겁니다.
얘네들에서도 뭐 할 얘기가 많긴 하지만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하도록 하고요. 뭐 이런 거는 있어요. 0.5점이라는 것 자체가 학생들 입장에서는 1점보다는 작은 숫자이긴 하지만 이 상대평가의 입장에서는 뭐 1점 차이 나서 한 등수 차이 나는 거나 0.5점 차이 나서 한 등수 차이 나는 거나 뭐 사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상대평가를 보는 입장에서는 이 0.5점 차이가 굉장히 큰 이 갈림길로서 변수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거는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되겠지? 자,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상대평가로 바뀝니다. 이제 얘네들의 총 표본의 이 집단의 평균과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상대평가를 만들게 되고 9등급제로 진행이 됩니다. 뭐 4% 1등급 이렇게 쭉쭉쭉 진행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진행된다.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실제로 뭐 2년 뒤에 치러질 수능에서도 이렇게 구성해서 보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요거는 알고 있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뀌었어요. 그래서 이 표준점수라는 것도 생겼고요. 그 다음에 점수가 원점수가 매번 고정되어 있던 절대평가에서 이제는 이 참고로 이번 시험 예상 등급 컷입니다. 41.5, 43.5 이런 식으로 점수가 표본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 상대평가를 채택했다. 뭐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. 넘어가 보도록 하죠. 그 다음 두 번째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너무나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여러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교육과정의 첫 시작을 여러분들이 하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정보들이 쏟아지고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.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. 그 많은 정보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는 거는 이 어떠한 게임을 하거나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경쟁을 할 때 그 자체를 열심히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. 그 게임 자체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지.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게임을 이기는지에 대한 룰을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. 게임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게임의 룰을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. 그래야지 내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해서 이길까를 고민할 거 아니야. 마치 이 평가 영역은요, 게임의 룰을 알려주는 거랑 같습니다. 이 수능에서 치러질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은 이런 거 잘하는 사람들이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거 평가할 거니까 이런 거 준비하세요 라고 하는 거란 말이지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열심히 할지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.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되게 많잖아. 이해 잘 하셔야 되고요. 적용 잘 하셔야 되고 문제인식, 가설 뭐 어쩌고저쩌고 다 잘 하셔야 되거든. 근데 이런 것들이 어렵기도 하고 추상적이기도 해서 제가 얘를 이 세 가지로 좀 확실하게 분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세 가지 문항 정도, 그러니까 세 가지의 단어 정도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.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해, 적용, 문제인식, 가설, 뭐 탐구, 설계 이런 모든 행위들이 전부 다 어디에서 비롯되는 거냐면 실험입니다. 실험. 과학에서는 실험이에요. 실험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적용해야 돼요. 그래서 문제인식, 가설 설정해야 돼요.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탐구, 어떻게 해서 얘네들을 설계하고 자료를 얻어내고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지. 그래서 실험 너무 중요합니다. 실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올 거고 그 다음 실험을 하면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자료예요. 자료.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어내는 건 자료예요. 데이터. 그래서 이 자료를 분석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. 그래서 실험과 자료 분석에 대한 이러한 이 행동 영역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제가 뭐 평가원에서 발표한 뭐 예시문항들 분석을 해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문제가 다 실험과 자료 분석에 연관이 있는 문제들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잘 해결해 주시면 좋겠고, 됐죠? 두 번째로 언급드리고 싶은 표현은 요 의사소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없고 여기에만 있단 말이야.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뭐냐면 이 모든 학생들이 이제 과학을 봅니다. 뭐 옛날에는 이제 구시대적인 발상이지만 문과, 이과 이렇게 나눴었단 말이야.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. 모든 학생들이 다 표준화된 이 교육과정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이라는 건 되게 중요해요. 모든 과학이라는 일과 모든 것들이 다 협력을 기반으로 하거든. 그래서 의사소통이란 말도 되게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이 의사소통을 할 때 요즘 대화를 통해서도 하지만 요즘 의사소통 어떻게 합니까?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도 많이 한단 말이야. 그래서 최신화되고 있는 과학 트렌드에 맞춰서 이 의사소통과 더불어 이제 스마트한 기기들,
아니면 측정 도구, 실험에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들, 뭐 스마트워치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.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제임스 웹 망원경 이런 것도 포함입니다. 여러 가지 탐구 도구들이 많이 발생했거든.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것들에 대한 적응도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첫 번째는 실험과 자료, 두 번째는 의사소통과 이 최신화된 스마트 기기들, 이런 것들은 시험에 반드시 나올 겁니다.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, 이건 평가 행동 영역은 아닌데요. 평가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목 간 통합입니다. 과목 간 통합, 그리고 단원 간 통합이에요. 절대로 물화생지를 합쳐놓은 형태로 만들고 싶지 않은 것 같아. 통합과학이란 건 말 그대로 이거를 통합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하나의 과목으로 존재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물리 문제 따로, 화학 문제 따로, 생명과학 문제 따로, 지구과학 문제 따로 이렇게 안 냅니다. 어떤 한 문제의 물리적인 현상, 화학적인 현상 동시에 비교하거나, 그리고 어떤 문제에서는 1단원에 있는 어떤 데이터와 4단원에 있는 어떠한 개념, 이런 것들을 융합해서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. 그래서 하나의 문제를 만들 때 한 단원에서 이렇게 1대1 대응해서 만드는 형태는 이제 끝났어요. 없고, 하나의 문제를 만들 때 여러 가지 단원, 그리고 여러 가지 과목에서 발췌해서 만들어내게 된다. 그래서 이 문제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녹아 있으면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이제 양질의 문제, 좋은 문제,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있었고 어떠한 것을 살펴볼 수 있는가, 이런 거를 확인해 보는 작업이 이 모의고사를 제대로 분석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. 꼭 해보시길 바라요. 다음으로 가겠습니다. 뭐 이건 제가 강조드리는 말씀이고요. 두 번째는 난이도도 바뀌었어요. 이번 시험에 대해서만 얘기를 좀 합시다. 이번 시험이 이거고요. 이게 작년, 재작년입니다.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는 그건 있어요. 여기에는 역학적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고요. 여기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.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. 여기에는 20문항이 전문항이고요. 여기는 25문항이 전문항입니다. 그러니까 20문항 출제됐을 때 여기 보시면 40% 문제가 2개, 뭐 1개, 50% 문제가 2개, 1개, 그리고 60%에서 65% 정도가 6문항, 여기는 뭐 3문항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, 이번 시험 어땠냐면 30%대 없고요. 40%대도 없어요. 그러니까 모든 정답률이 다 50%를 넘어갑니다. 그리고 50%대 후반대 문제가 4개 딱 있습니다. 그리고 60% 초반대도 아예 없어요.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 4문항 제외하고 21문항은요 전부 다 3명 중에 2명은 맞춘 문제입니다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그러니까 상당히 쉬웠다는 거야, 내가 봤을 때. 그래서 요 4문항 정도만 조금 난이도가 있었지, 이 전체적인 이 비교를 해도 이번 시험이 기존의 시험들에 비해서 상당히 쉬웠다는 거는 확실합니다. 그래서 뭐 이거는 제 주관적인 감도 그렇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봐도 이번 시험은 쉬운 시험이었다. 요거는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 이제 예상 등급 컷 나왔는데요. 그러한 시험 난이도에도 불구하고 1등 컷이 47.5, 2등 컷이 43.5, 3등급 컷이 35.5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, 우리가 이 물화생지 원, 아직까지 통합과학이라는 것은 이 상대평가로 진행되는 게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제 왈가왈부할 수는 없어요. 근데 좋은 시험, 그러니까 아름다운 표본을 뽑아낼 수 있는 좋은 시험, 평가원 입장에서 학생들을 아주 아름답게 줄 세울 수 있는 시험을 보통 1등급 컷이 얼마 정도 나오면 아름답다고 표현하면 45에서 47 정도 나오면 아주 잘 나온 거예요. 그 다음 2등급 컷은 40점 초반대가 나오면 아주 아름다운 시험이 돼요. 이게 정규분포의 이 수렴하거든요. 그래서 아마도 뭐 평가원이나 이번엔 교육청에서 진행했죠. 교육청에서 진행했을 때 표본도 많이 바뀌었고, 그 다음 데이터가 아예 전무한 상태에서 시험을 봤기 때문에 시험을 냈는데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것보다는 조금 어려워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얘가 한 46점 정도 나오면 아주 좋을 것 같고, 2등급 컷이 한 41점 정도 나오면 우리가 아주 아름다운 시험이 되지 않을까. 그래서 변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정도의 데이터를 얻는 게 아주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, 역시나 이번 시험 자체가 뭐 객관적으로도 많이 쉬웠다라고 했었잖아요. 그래서 쉬웠기 때문에 뭐 쉬워 보이는 형태로 표본이 나오긴 했지만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잘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러한 등급 컷 한번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마
이제 시험을 출제하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얘네들을 조금 더 떨구고 얘네들을 조금 더 떨구려고 아마 맞춰갈 겁니다. 그래서 거기에 수렴시키는 형태로 시험들이 진행이 될 텐데, 일단은 첫 시험이고 첫 데이터고 첫 표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것만 가지고 뭐라고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합시다. 어쨌든 이러한 등급 컷 한번 살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됐죠? 자, 여기까지가 이번 시험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. 세 줄 요약을 해드리면, 첫 번째, 시험지가 이제 수능형에 맞게 바뀌었다. 그래서 시험 시간, 시험 문항수, 배점 이런 거 다 바뀌었으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라는 거. 두 번째,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진행된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가지고 뭐 어떠한 큰 목적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형태와 구조 자체는 우리가 수능과 유사하다. 그래서 이런 거는 충분히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체크하시고요. 마지막은 난이도 자체. 이 난이도 요 정도면 쉬운 겁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수능에는 당연히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워져야 되고, 그 다음 이 전 문항, 전 범위가 들어가게 되면 아마 얘네들 상호 간의 융합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다. 이런 거는 우리가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되겠죠? 자, 여기까지 이 총평 듣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, 우리는 이 하나하나 세부적인 문항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문항 해설로 가겠습니다.